둘, 셋. 복부 한번. 예. 네. 자, 우리 국회방기 법학회 파이팅 하겠습니다. 국회방기 법학회 파이팅! 파이팅! 네, 됐습니다. 토론자들은 말씀을 하실 때는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제2 주제는 대학자치와 인사행정상의 부패방지 방안에 대해서 성원대 김남욱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으로 부산대의 김현수 교수님, 그리고 독일경제정치경제연구소의 홍성기 박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우리 김남욱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패방지법학회에서 아주 많은 논문과 발표를 해주시는 김주정 교수님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송원대 김남욱입니다. 사실 회장님으로부터 이번 발표를 무엇을 해도 좋겠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대학의 자체와 이 인사 부패 이 부분 좀 우리가 부패방지법학회에서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같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인가? 실제 이제 저는 이 글을 쓰면서 너무나 다양한 그러한 대학에서 이루어진 그 인사 부패를 보고, 정말 규정의 문제인가 아니면 꺾는 사람의 문제인가? 그래서 실제 그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봤어요. 재량의 문제다. 재량을 잘 써야 되는데, 재량을 그러한 기준과 판단에서 의뢰하지 않고 그러한 상황 때문에 있지 않았는가 싶은데요. 먼저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발표문 순서대로 흘러가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 34조 사항에서는 우리 대학의 가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학문의 자유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보장하고 최소한 보장이 아니라 최대한 보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교육관뿐만 아니라 교직원 운영이랄지 뭐 시설 관리 전반적인 부분들을 대학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의 이런 그 자체의 주체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물론 요즘에는 대학과 교수회가 많이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이제 그 고등교육법에서 교수회가 들어가면 좋은데 들어갈 때 않다 보니까 이제 인위적인 그런 단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에는 일단 교수회도 주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자체 주체도 공적으로 그렇지만 대학이라는 것도 대학 자체의 주체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학생을 대학의 자체로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많은 논란이 있는데, 요즘 이제 총장 선거에서 학생들의 그러한 투표권을 달라, 몇 프로 달라 이런 것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경대학의 그런 그 단체의 그러한 한국의 대학의 자치의 주체다는 것들을 봤는데, 학생들은 대학 시설을 이용하는 그러한 용도물의 주체다 이런 관점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많은 시대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시는 학생들도 그런 주체가 되지 않을까. 물론 직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대학 인사행정 관련해서는 교직원 그리고 뭐 지원과 여러 관계 속에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 우리는 이 고등교육법을 비롯해서 각 대학의 정관과 인사기록을 마련해서, 그리고 심지어 입안했을 때 어떠한 제재조치 선택까지 그런 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러한 비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50쪽에서 써냈는데, 제가 아마 여기 보시면 공감할 겁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총장 부정선거도 써놨어요. 실제 총장 대학을 운영한 사람인데 부정선거는 어떻게 정확하게 인사를 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용한다거나, 그래서 심지어 인사기록과 달리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번에 그 논문을 쓰면서 좀 그 대학명 다 이게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요. 제가 이니셜을 썼습니다. 찾아보면 다 알 거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것을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 저는 사실은 그 대학에서 뭐 감사랄지 뭐 인사 업무를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걸 썼는데, 그리고 이제 그 채용 대가로 그에게 뇌물을 요구한다거나, 이게 보면 지금 여기 나온 케이스는 상당히 이제 판례가 좀 재질이 나빠서 상당히 무겁게 나온 사안인데요. 가볍게 빠져나간 사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억에서 3억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뭐 강사, 자기 제자를 요구한다거나 강사한테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특히 이제 대학 임용이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사 기준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미 점 찍어놓고 그런 그 교원들을 임용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전공 심사에서 분명히 학교에 전공자가 있는데 불구하고도 비전공자가 심사 과정에 들어가서 전공자를 심사를 한다거나, 그래서 그러한 그 공정한 심사에 심사하지 못하고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가장 더 나쁜 것은 또 뭡니까? 심지어 점수가 1단계, 2단계에서 가장 좋은 점수가 나왔는데 불구하고도 오히려 자기가 점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을 최하위 점수를 줘서 그야말로 이 1점에 다 만약에 가장 하위품 맞으면 탈락이 되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퇴고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개인 정보를 강사 시절에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그 사람이 안 좋은 부분들을 면접 과정에 활용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심지어 지금은 이제 이익충돌방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도 버젓이 기존에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이해관계 있는 경우에 물론 회피를 해야 되는 불구하고도 법이 없다 하더라도 법령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불구하고도 그러한 심사에 참여해서 불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러한 부정부패는 결국에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저는 대학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봐요. 제가 몇 명씩 들여다보면 그 대학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재를 뽑아서 교수가 들어와서 아마 그 대학의 학문의 자치랄지 대학 자치가 더 활발히 꽃을 핀다면 좋을 건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일반 교수 임용에서 불공정성은 국민들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감사원이랄지 그다음에 이런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교수들의 연구윤리 부정이랄지 그다음에 성폭력이랄지 음주운전비 이런 처벌 기준이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불구하고도 심지어 봐주식으로 자기 사람 봐주식으로 그러한 인사행정을 했던 것들을 넘다 보면 그것도 문제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학이 자체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육부도 엄하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들을 물론 재량의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정확히 지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또 자본이 나오면 이 심사 과정이 중단되고 있는 점도 나옵니다. 더욱이 이 심사하는 교원이 이거 진짜 문제 있다, 불공정하다고 심사하니까 했다는 것을 고발하니까 오히려 그 담당 그 교수를 징계하는 사례가 벌어졌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내부 고발자 같은 경우는 보호를 해주는 불구하고 오히려 그야말로 보니까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다 뭐다 여러 가지 사유를 해가지고 처벌하는 것도 문제지 않는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대학의 자치와 관련해서 그러면 어디까지 자치를 보장할 것이고 그러면 이런 인사 관련해서 어디까지 재량이 인정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을 해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의 자치와 법적 성질을 살펴보면 52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문의 자유가 만약에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대학 자치를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결국에는 우리 대학 기능은
심지어 요즘 예를 들면 로스쿨 우리 원장님 계신데 그 로스쿨에서 어떤 사람을 연결을 해야 되니까 실제 그 뭐 시험을 변시 합격할 사람은 아니라 정말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 인격을 더하는 이런 관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대학이 여러분 교육의 목적이 정확히 우리 교육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목적이 정상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우리 아내가요, 이 국회 올라갈 때니까 올라가지 말아요. 뭐냐면 눈이 얼마나 쌓였는지 차가 안 다녀요. 집 앞에가 바로 있는데 차가 안 가고 있어요. 주차장에 가고 있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가려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얼마나 수업된지, 그리고 버스를 타고 차 놓치고 또 기차 연착 40분 되고 이 자리에 왔어요. 사실 이제 지방에서 살면 그런 좀 뭐가 있는데 사실 안 올 수 없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각시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제가 불안하고 왔습니다.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실제는 이제 이런 대학의 자체는 우리가 우리 헌법상 기본권만 아니라 제도적 보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에서도 이 대학의 자체를 앞으로 없앨 수 없다는 점이죠. 그럼 이제 이 대학의 인용적 성기를 보면 저는 이제 사립대학교하고 국립대학교는 다르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가에 따라서 그야말로 우리 보면 일반 민사적인 계약 관계고, 그리고 승진이랄지 기획 관계도 역시 새로운 신분을 설정하는 행위다. 이런 식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도에 그런 재량이 인정되고 있고, 그런 이제 국공립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는 실제 이제 공무원 신분 관계가 설정이 된다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초점 받을 것은 뭐냐면, 거기서 이제 모든 대학 교육공법에서 이제 인사위원회를 제청을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인사에 어떤 있어서 자의적인 그러한 인사권을 방지하고 어떤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서 하게 한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실제 인사위원회에서 정확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뭡니까? 그럼 이제 교수들은 일반 사립대학도 마찬가지고 고도의 어떤 지질성과 도덕성, 윤리성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서 심사위원들이 만약에 교원을 심사를 한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제 위원회 참석에서도 상당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찾는데 상당히 그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면 언젠가 자리가 잡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대학의 자치 내용에서도 대학의 자주 입법권, 이제 자치 입법권이죠. 근데 물론 여기도 이제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 뭐 사립대학이든 국공립대학이든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자주 행정권, 그래서 자주 재정권, 자주 사법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인용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정리했는데, 사실은 저는 위원회에서 정확히 아까 뭡니까 위원회에서 제대로 그것들을 잡아주면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지 못하고 있고 그냥 결국에 요즘은 대학의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뭡니까 대학 평가 기준에 대해서 대학의 비리가 나타나면 감점 받고 재정지원사업에 제한을 받으니까 이것을 잘 오픈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물론 이 자치심사에서도 어떤 감사에서도 더 불안하죠. 될 수 있어요. 문제가 없는 식으로.
이런 것들이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학 인사의 자치 부분에서 보면 물론 이제 이 정부가 뭡니까 대학의 자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어쩝니까? 개입할 수 없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여기 뭐 요즘에 대학장 단과대학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뭡니까 뭐 꼭 추천을 뭐 선거해야 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는 언제든 어떤 학교 규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됐던 점 뭡니까 총장 선거 국립대학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총장도 직선제로 하냐 간선제로 다 양단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뭡니까 정말 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로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시설과 학생들의 관리에 대한 자치 문제들. 그래서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로스쿨과 관련해서 뭡니까 인간의 총 입학 정원주의가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가인금정식이랄지 대학 자치에 크게 위반되지 않는다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원의 신분보장과 기임용 부분들. 실제 요즘에 이제 기임용 부분에서도 저는 글을 쓰지 않았는데요. 재단에 어떠한 인사 이사장이랄지 누구나 이렇게 좀 밥을 먹으면서 대학 구성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옆에서 누구 듣고 있다가 그것을 제목으로 해가지고 제명할 때 탈락된 교수도 제가 봤습니다. 우리 대학이 아니에요. 다른 대학입니다. 혹시 제가 말한 우리 대학을 절대 말 안 해서 안 했습니다. 우리 대학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사장이 이제 학교 돈을 많이 가져가니까 그만 좀 하십시오. 제발 그만하라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요? 제명할 때 기다립니다. 기준을 만들어서 줍니까? 제명을 쳐버리죠. 여러분들 이제 실제 얼마든지 방법은 다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문제란 거죠. 제명의 기준 사이에 문제가 안 되면 그걸 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학교들이 보면 제명 부분은 이제 논문을 가지고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다른 거를 건들죠.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주변에 그 부분도 많은 아픔이 있었는데요. 근데 실제 물론 이제 교수가 논문이 안 써서 뭐가 기준이 미달된다면 제명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실제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대학 발전될 수 있도록 말하는 데 불구하고도 제명에서 악용된다면 그것은 저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러면 59쪽입니다. 교원 인사현장의 한계 문제인데요. 실제 물론 요즘에 이제 교육부랄지 권익위원회에서 이 채용과 관련해서 많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원래 국공립대학은 그대로 이렇게 내부 관계에서도 공무원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성력이 있게 되지만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들 족쇄를 표현하지 않죠. 어떤 예를 들어서 특수관계 있는 경우에 그런 회피제도를 펴라. 제가 한번 몇몇 대학을 찾아봤거든요. 많은 대학들이 그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요. 두고 있다 하더라도 어쩌니까 예의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예의조항을 둬서 어쩌니까 빠져나가게 놨다는 거죠. 근데 예의조항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장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는데 예의가 적용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그 예의를 적용해서 그런 분들이 심사위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실제 여기는 우리가 이 중도관리법이 다른 법에서도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 자체를 들이대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규정이 안 됐다 보니까 악용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권고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또 대학에서 좀 더 채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이 기준을 대학 평가준에 반영한다면 정확히 힘들 겁니다. 제가 어떻게 봤냐면요. 대학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서 대학 평의회하고 그 다음에 국무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반드시 공고해라. 법인의 이사회 회의를 공고해라. 하니까 어쩝니까? 투명성 제고에서 다 모든 대학들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 넣었어요. 아마도는 학교는 어쩌면 페널티 받으니까 안 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부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학 자치와 관련해서 국가 감독 한계. 그럼 국가가 우리 그 지방자치단체처럼 그럼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을 것인가? 뭐 한목적성 심사, 뭐 자율성 여러 가지 이야기, 적법 심사 이 이야기들 볼 수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 대학의 자율성 최대한 존중되는 부분에서 하되 뭡니까 대학의 자치감사기관, 공익기관으로서 형식이 아니라 대학의 그런 감사가 제대로 진행된다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대학에 좀 맥혀보자 그런 관점에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 인사행정과 관련해서 부패 방지 재정 방향인데요.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의 그런 규정을 한번 봐봤어요. 어떤 서울대학교가 어떤 인사제도를 두고 있는가를 보면 그래도 이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이렇게 그러한 기준들을 마련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면 이제 김용 같은 경우는 의견지도 같은 거 보존되어 있지만 신규청에서는 그러한 제도가 없었어요. 아예 탈락된 자가 이 신청은 제도가 없다는 거죠. 근데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누가 하냐면 심사한 교수랄지 교수가 하게 돼 있지 실제 분류를 받은 당사자는 그런 이익 제도가 없습니다. 이런 거 보면 왜 이 제도를 만드는지 누구를 위한 인사권인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 권리구제 관점을 본다면 지원자도 그러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관계에서 이익적인 조항을 준다거나 20분 됐다. 네. 아주 아까 눈 뚫고 했다고 주장했더니 괜찮았습니다. 그럼 3분 내로 끝내주시죠. 아니 20분 됐다는 거 알려드리고. 앞에 안 보이는데. 사실은 제가 그 국민대학교, 세종대학교 그 인사정을 보니까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없더라. 뽑을 수 있는 기준들을 들었는데 별도로 안 돼 있고 실제 제가 그 많은 대학들 연구기를 들어가 보니까 대학에서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기준들이나 지침들을 모든 구조는 다 볼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신고를 할 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도록 그 제도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러한 제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대량경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연히 이거 알고 있죠. 그게 계속 반복적이 되면 굉장히 자기 구조 범위에 따라서 법규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준들을 또다시 만들고 그래서 그러한 일관성 없는 그러한 인사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제 우리 이제 일주에서는 우리 김정학 교수님이 과태료를 좀 너무 과도하다. 실제 저는 과도하다고 안 보거든요. 행정하고 탈범죄 관점에서 오히려 문제에서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여기서 저는 이거는 했어요. 지금 이제 징계 시효가 3년이거든요. 2년에서 3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미 알 때 되면 징계를 할 수 못합니다. 그 전까지 있다가 나중에 밝혀져요. 그래서 징계 시효를 저는 10년까지 하다가 좀 과도한 것 같아서 5년에서 7년 정도는 징계 시효를 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패에 관여하는 교수는 자리에 설 수 없게끔 만들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학 자체감사와 통능성 강화 문제인데요. 이 대학 자체감사에서 보면 하루나 이틀, 내지 3일, 많은 3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대학 평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성적인 기존 절차적인 형적인 절차 이런 것만 따지고 구체적으로 따져서 그러니까 어떠한 부패가 있는지, 어떤 비리가 있는지, 그다음 규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국가 지정한 법령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실질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제 뭡니까 하면은 학교에서 진짜 보고서 어마어마하게 써서 됩니다. 써서 고쳐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채용의 계획 단계부터 마지막 공고 단계까지 정말 면밀한 그러한 심사가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아마 부패는 끊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반드시 어쩝니까?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가보면
뭡니까 선비뿐만 아니라 모든 그 부패랄지 이런 것들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있습니다. 매달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분기보다는 월별로 하는 것도 타당하죠. 사실 이제 이런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투명성이 이루어진다면은 아마 당연히 어쩝니까 그 대학이 부패를 하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아마 저는 이제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 보고 논문을 쓰면서 보니까 예체능계열이 두드러지게 그러한 문제가 더 많았어요. 왜 예체능이 어찌 그럴까? 아마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그럴 건데요. 예체능 아니어도 다른 계열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될 거 보이고, 그리고 소관위원회에서 학교에서도 자체감사뿐만 아니라 소관위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봐주시기 아니라 어떤 엄정하게 처벌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이제 저는 이제 그 학교에서도 뭡니까 어떤 문제 있을 때 저한테 있을 때도 선배님이 돼도요 똑같은 답을 했어요. 누가 돼도 똑같은 답이 나와야지 내가 안 사람이니까 그 기준이 달라지고 하면 어쩝니까? 저는 원칙이 있을 수 없죠. 네, 그렇게 했는데요. 그 다음에 대학에 좋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건전한 대학의 반부패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건데요. 여기는 인사협력에서 참여하고 실제 교직원과 그리고 뭡니까 직원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이 물론 지원자도 당연히 이에 대해서 참석을 해야 되고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될 거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처리 절차랄지 그다음 부패가 없도록 그러한 기준들을 마련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그러니까 엄정한 징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대학의 좋은 거버넌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부패 정책을 마련해서 국가 제도 대학에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청년 교육을 교수들한테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청탁금지법을 만들었을 때 이러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몇 년 동안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탁방법을 만들었을 때 어떠한 교육은 없었어요. 자, 어떤 말이냐면요. 실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제 교수들이든 관계자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 혼자도 전화하려면 우리가 보면 연구윤리를 이수해라. 이 청탁 윤리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받고 와서 서류 첨부해서 내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관리에 의한 시스템에 의해서 잠재적 부패 방지 방안인데요. 저는 이것을 제가 모 대학에 이 심사를 들어갔는데 저만 들어가고 컴퓨터가 입력을 했어요. 자, 모든 과정을 이렇게 심사단계마다 1차, 2차, 3차 전부 다 이 심사자들이 만약에 시스템을 다 입력한다면 나중에 인사 결과를 어쩌니까 그 결과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은데 그 대학은 우리 이순재 교수님 계신데요. 보면서 참 잘 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부분 학교들은 나중에 그 자기가 원하는 사람께서 전부 다 수기로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정말 이렇게 시스템으로 다 입력해서 하도록 하면 저는 아마 부패는 더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